직접 발로 뛰며 팩트를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김기자가 간다의 인턴 기자 김은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질문을 하나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오늘 만나볼 분은 바로 누구일까요?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보기와는 달리 김밥을 3절씩 먹는 대식가, 돈가스를 먹으면 꼭 냉모밀을 드셔야 하는 다이어터. 그것도 미니 냉모밀이 아니고 무조건 볶음밥이다. 바로 성남시 분당구갑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은혜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 어디서 좀 만나본 것 같지 않습니까? 낯이 좀 익은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뵙는데요. 김 기자님은 근데 실물이 훨씬 더 미인이시네요.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의원님도 굉장히 미인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 활동이 뭐가 있으신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하나만 뽑아야 되나요? 그럼 좀 간략하게 3개만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참 기억나는 활동이 많은데요. 네, 김은혜 의원, 말이 많다는 게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와의 대정부 질문. 그게 먼저 생각납니다. 지금 저한테 질문하실 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면 됩니다. 저랑 자리 바꾸시죠. 제가 글로 내려가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집값을 잡아보겠다고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대책을 내놓는 즉시 집값이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잘못된 것, 그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거죠.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이의 신청이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게 그럼 국민 탓인가요? 시가대로 따라 올라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정시장 가액 비율과 그리고 현실화율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세금이라면 그건 세금이 아니고 벌금입니다. 저는 공시가격 재조정 그리고 국민을 옥죄는 법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 될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지역구만 살뜰히 챙기는 줄 알았는데 국가도 살뜰히 챙기셨군요. 네, 잘 봤습니다. 다음은 또 무엇일까요? 올해 6월에 많은 국민들을 슬픔에 빠지게 했던 광주의 재개발 현장 건물 붕괴 참사였죠. 그때 사실 철거 계획서를 보니까 실제로 철거 비용은 계획서의 7분의 1 수준으로 깎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해체 계획서를 곰곰이 봤는데 거기서 안전도 검사를 실시했던 사람 이름이 홍길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도 측량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해체 계획서에 측량자의 이름이 나왔는데 홍길동입니다. 검사를 홍길동이 한 거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 홍길동이요? 나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이젠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다. 2번 다시 나를 아버지라 불러서는 아니 되느냐. 그러니까요. 더 놀라운 건 그 12월에 해체 계획서가 작성이 됐는데요. 본인들이 12월이라고 하면서 그날 온도를 썼는데 25도였습니다. 아니 한여름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온도를 직접 확인해 보니까 그날은 눈이 펑펑 내렸지만 최고 기온은 13도에 불과했습니다. 13도라 하지도 못했네요.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의원님은 가장 현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전이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건 국가의 존재 이유고 지자체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제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해체 작업에 안전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고 발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벌써 마지막입니까? 벌써라니요. 전 아까부터 퇴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짧게 부탁드립니다. 국감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혹시 신이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신이타요? 신동산은 들어봤는데요.
신혼희망타운인데요. 신혼부부들에게 특별 공급되는 청약 아파트죠. 신혼희망타운으로 불려야 하지만 사실은 곡소리가 나오는 신혼절망타운으로 요즘 통용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게 신혼희망타운 청약할 때는요, 재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3억 300만 원인데요. 신혼부부들이 그렇지만 입주자로 선정이 돼도 임차 보증금이 중복 계상이 돼서 재산이 초과됐다고 탈락하는 사례가 속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통장 거래 내역이나 주택 계약서, 등기부 등본만 떼보면 집주인과 금전 거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저희가 보장정보원에서 이제 아마 금융자산 적용 기준을 이제 그거를 이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신혼희망타운이 신혼절망타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절망타운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게 각별하게 저희에게 추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이라는 그 소명 자료를 LH에 제출했거든요. 그래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신혼부부들은 아파트 하나 그거 바라보고 청약하고 당첨되면 꿈을 이룬 것처럼 좋아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꿈마저 LH가 정부가 빼앗아 간 겁니다. No! God, please, no! No!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뭐가 또 더 있는 겁니까? 이 신혼희망타운 청약 조건 중에 하나가요, 수익 공유형 모기지라는 주택담보대출에 가입을 해요. 그래서 대출 기간이나 뭐 담보 비율이나 자녀 수에 따라서는 2.3% 저금리에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너무 혹하죠. 너무 좋은데요? 여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나중에 집값이 더 뛰어올라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은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자기가 원금 갖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금을 허그에 내야 될지 몰라요. 대부업이라는 것도 법정 이자율 제한이 있는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상품에 수익 공유금에 상한이 없어요. 아파트가 오르면 오를수록 정부만 신나는 거죠. 아니, 얼마를 갚아야 할지 예측도 안 되는데 대출 만기라고 수익을 공유하라고 하면 비로소 은행 지분이 없는 내 집을 팔아서 수익 공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수익 공유를 하려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 의원님 왜 저한테 화를...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어쨌든 나라는 청년들에게, 그리고 신혼부부들에게 여러분들이 애국자입니다, 청년이 미래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분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요? 이번 정부가 여러 사람 나라 급행열차... 네, 안녕하십니까. 직접 발로 뛰면 팩트를 취재한다. 주기자가 간다의 인턴 기자 주현영입니다.